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바깥 날씨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만 오늘같이 뜨거운 상승 굉장히 반갑습니다. 역시 시장은 한여름 이 불기둥이 타오를 때가 항상 좋기 마련이죠. 자, 오늘 같은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들 좀 돌아왔고요. 기관의 매수까지 함께 덧붙이면서 양시장 모두 코스피도 코스닥도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화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비가 한바탕 퍼붓고 나더니 역시 볕이 드러났네요.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3%대 상승 중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던 탓인지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8가지 특징주 통해서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토마토 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시장을 괴롭혔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죠. 이 와중에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입니다. 현대라는 이름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자리 잡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에버다임의 두 종목의 대결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진단키트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시젠과 SD바이오 센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에 오늘 진단키트주 상승 탄력 받고 있죠. 코스닥 대표 시젠, 코스피 대표는 SD바이오. 두 종목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반도체로 묶인 3라운드군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회사죠. PSK. 자, 그리고 오늘 자사주 소각 소식으로 모처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목, 반도체 기판업체 중에서는 이 종목도 늘상 꼽힙니다. 대덕전자와의 대결. 반도체가 들어오면 누굴 먼저 좀 봐야 될까요? 자, 3라운드에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오랜만에 대형주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네이버의 대결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후로 계속해서 힘을 좀 못 내다가 오늘 반등세 보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 1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에버다임이 오늘 1라운드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얘기부터 먼저 좀 꺼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시장에서 워낙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가 심각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뜬 내용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이 돈바스 지역을 75%를 장악을 했답니다. 자, 애초에 전쟁의 명분 자체가 이 돈바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실리도 챙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눈치도 보고 그래서 이쯤이면 종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가능성과 함께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좀 봐주실까요? 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 생각하면 침공의 침공, 일방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예. 일단 전쟁은 모두 시작을 끝나면 끝을 봐야 되는데 휴전을 먼저 합니다. 휴전을 하면 득과 실을 먼저 계산을 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종전이에요, 휴전이에요?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침공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국제사회, 글로벌 증시라든지 사회의 모든 것에 러시아 타겟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좀 피하려는 자세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겟트가 지금 돈바스코 그쪽 지역을 갖다가 일단은 먼저 타겟트를 잡고 거기만 주면 일단은 끝나겠다는 식의 어떤 재수출을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일 갖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사실 얼어붙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원자재부터 시작해갖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모든 산업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올 상황은 사실 1년 이상 봐진다고 봐거든요. 그렇죠. 전쟁 바로 끝난다고 모든 게 원위치로 그렇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밀농사 지어도 하루 만에 밀농사 되는 건 아니고. 한해 동사 이미 망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료 사료도 계속 끝까지 갈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 안 좋은 업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바로 LNG 관련 조선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조선업은 슈퍼 사이클이 20년 단위예요. 근데 딱 주기가 2025년 정도가 우리가 조선을 많이 맞이하게 딱 되었는데 네. 올해가 이번에 전쟁을 위해서 2, 3년이 좀 빨리 수주가 빨리 오는 편이었는데 네. 그게 다시 또 뒤로 늦춰지게 되면 기대심리라든지 우리 말하는 수많은 조선 기자재라든지 예. 그런 업종들이 오히려 좀 피해가 아니라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죠. 많이 나오겠죠. 원래 이렇게 좋다 말했을 때가 실망감이 더 큰 법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게 다 악재지만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LNG 조선 관련 업종들이 네. 조금 타격이 조금 생각보다도 좀 빨리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휴전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중고 중장비 회사들이 많이 진출하게 될 것 그럼 같아요. 건설 쪽 괜찮겠네요. 네, 건설이죠. 토목 관련 회사들, 뭐냐면 도로, 항만, SOC 관련돼 있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먼저 일단 기반이 먼저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 기업들이 토목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참여할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로 예상되는데 결제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나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실익을 좀 잘 챙기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옛날에 이라크 옛날에 전쟁 끝났을 때도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못 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고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좀 봐야지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잠깐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뭐 좋아할 일은 아니고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반대매매 세력부터 시작해서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월에 빠져나간 금액도 상당한데 계속 빠져나간다는 점, 그 점을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7, 8, 9 계속 있는 악장이라든지 호장이라든지 계속 화라장이라든지 계속 반복해서 온다는 점, 예. 계속 횡보로 해서 채널 형태로 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입을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짧게 들어가서 짧게 나오는 그게 좀 단타적인 성향을 올해는 무조건 그러니까 투자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좀 상당히 네. 클 거로 예상됩니다. 예. 모든 종목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종목들이 다 신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감히 잘못 손들었다가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보다는 관망보다는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짧게 나오는 게 어디 보면 더 유리할 거라고 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뭐 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사실 종전은 아직까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의견을 남겨주셨고, 여기에 좀 혹시나 휴전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건설, 토목 이렇게 아니면 그쪽 중장비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를 보는 종목으로 조선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종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전쟁이 지속될수록 네. 소모되는 비용들이 너무나 두 나라 모두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도 뭐 국제적인 시선 이거 네, 간과하기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푸틴이라 하더라도 그걸 관가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 곡물 가격에 대해서 이 비축량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네.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쟁 배상금을 커버를 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종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러시아가 지금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부터 뭐 금융거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아니면 부품적으로 유입이 제한되는 공급망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 러시아에 이제 수출입하고 있는 비중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타격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수출 사태로 인해서 뭐 자동차나 아니면 철강 등도 1년 사이에 지금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물론 러시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트리거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미국과 이제 러시아 이제 불확실성 사태가 커지면은 지금 아무래도 증시에 많은 타격을 입을 텐데 지금 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큰 키워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야 되고요. 예. 만약에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증시의 반등 구간을 저는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길게 본다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꼭 안 좋게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제 위성통신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방산 쪽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K방산도 많은 예. 계약과 이제 수주 애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은 저는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많이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네. 핵심 매물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한번 추세선을 따라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애기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1일평이나 120일평이 지금 닿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매집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결국 실적이 지금 받쳐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뭐 연단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방산에 대한 그런 계약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과대낙폭 나올 때 한 번씩 매집을 하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머스크라고 한다면 뭐 전기차, 테슬라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특히 테슬라 X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과 스타링크라는 예. 네, 위성 사업입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다고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지. 그렇죠. 네, 스타링크라는 그 자체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의 속도를 체감시킬 수 있다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또 머스크에게 굉장히 큰 돈을 네.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고. 혁신적인 거죠, 정말 사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아마 월에 10만 원일 거예요. 스타링크 네. 이용료가. 그 월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 테슬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쟁 이후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들로 가고 있고요. 또 한번 원전도 살펴보면은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부각이 되고 있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그 계약들이 막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도 아무래도 이 국제사회가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계약들을 체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원전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아니면은 그날 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정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예산적으로 큰 금액이 잡혀졌을 때 그때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 속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지만 명확한 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또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 나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선별해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1라운드 대결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있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대 현대 에버다임이 붙는 1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 현대건설기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네, 아, 그래요? 현대건설기계요. 두 분이 망설임 없이 현대 건설기계로 가주신 네.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럼 최인호 최인호 전문가님. 네. 현대건설기계랑 에버다임은 뭐 예. 어쨌든 뭐 결은 좀 비슷하죠. 근데 에버다임 좀 에버다임은 너무 빨리 올랐나요? 근데 세마적인 왜냐면 성격인가요? 중장비 예. 업체를 다루고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는 업체예요. 좀 작은 업체잖아요. 예, 작은 업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는 기대적인 심리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라든지 작은 업체들이 금방 확 튀어요. 실질적으로 뭐 매출 뭐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그래 움직임이 보여요. 좋았고 상당히 좋았고 하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현대건설기계가 더 크게 부각받는데 워낙 또 대형주고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큰 상승도 한번 크게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건설기계는 사실은 러시아에 원래 상당한 옛날부터 많이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네. 어디로 많이 호주하고 중남미로 많이 갔었어요. 네. 근데 중남미하고 호주를 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 악재에 관련돼 있는 이거 광물, 천연 광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거로 해서 많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비슷한 뭐 두산 박협도 있고 아주 박협하고 좀 다른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두산 박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설이라는 문제 집에서 만드는 소형 건설 같은 개념이고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는 토목 같은 개념이에요. 토목? 사이즈가 그러니까 자체 장비 자체가 워낙 다 크고 예. 일단은 굵직굵직하고 일단은 기본으로 네. 토목 관련된 게 많고 두산 바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집에 농사 짓거나 할 때 많이 쓰고 롤러라든지 이런 이렇게 포크레인 같이 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그런 소형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규모가 좀 다르군요. 예, 좀 규모가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뭐 큰 이렇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어찌 보면 다른 앞선다고 봐지고요. 사실 네. 건설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사실 대장주로서 나가야 되는데 시멘트 가격에다가 지금 계속 원재료 때문에. 원자재뿐만 아니고 또 네.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데모를 막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파업했었죠.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건설보다는 건설적인 우회적인 중장비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생태계인데 그 중에서도 건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간에 미드필드 중장비가 중장비. 지금 요즘에 지금 뜨는 시장이고 실제 시장에서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좀 봐서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건설보다는 오히려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계속 나가기는 네. 거의 더 낫다고 저는 봐요. 현대건설보다도 현대에버다임보다도 네, 건설 기계가 좀 더 안정적이다. 네,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입니다. 올 하반기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아, 하반기까지 안정. 근데 현대건설기계는 현재 우크라이나 좀 수출 그게 좀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한 나라에서 수주를 들어오면 되게 많이 수급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뭐 몇백 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 짓듯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빌려가기도 하고 렌털 시장도 있어요. SK 같은 경우는 렌털도 하고 하거든요. 외국에다가 네. 내가 빌려줄 테니까 벌크선에 실어서 내가 몇 달 동안 얼마 줄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장비 시장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관련돼 있는 부품 시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왜냐 다른 나라도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설 쪽이 많이 지금 움직임이 좀 많아요. 지금 시장 자체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도 많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게 뭐 그것과 별도로, 예, 별도로. 앞으로 재건이 되게 되면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들어갈 비용이 그렇죠. 많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장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 사업들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미루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수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수주가 예. 이루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중장비들 섹터들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수지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 자 김효고 전문가께서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꼽아주셨는데, 네네. 현대건설기계와 에버다임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 뭐 둘 다 재건 테마주로 해가지고 잘 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네. 지금 많이 해 먹은 그런 종목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이 늦은 거군요, 한마디로. 네, 지금 아무래도 재건주들의 공통점은 지금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번 있습니다. 정도. 네, 한 번의 기회가 큰 상승세가 한 번 남아 있다. 그때 수익실을 못 나면 크게 물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건할 때가 아니라 재건 기대감이 들 때 그때가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재건의 그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기업들이 모두 확정이 되고 순간부터는 네. 재건주들은 정말 크게 빠질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딱 한 번의 그 기회를 노리셔야 되고요. 네. 오늘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윗골이 달고 또 왔어요. 네. 어제 지금 주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또 오늘 이제 과대낙폭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지금 거래량 크게 들어오신 부분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거래량 크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종가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지금 개인들이 좀 많이 애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네. 저기 종가를 절대 넘어가지 않으면서 쉽게 수익권을 아하. 주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다? 저기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물량 뺏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딱 한 번의 그 시세, 박스권을 돌파한 딱 한 번의 시세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제 거래량 보시면 저 과대 낙폭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저 말은 뭐냐? 개인들이 이제 투매적으로 많이 던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네. 오늘 다시 또 올리면서 또 종가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미치죠. 네. 네, 수익 실현 하지도 못하고 또 금방 빼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딱 한 번의 기회를 삼아서 저건 수익 실현 해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 굉장히 미미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 딜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면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된다. 근데 네. 어찌됐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무거운 종목이더라도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에 기인을 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수익권 줄 때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현대건설기계였고요.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현대건설기계가 가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79% 득표하면서 현대건설기계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에버다임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쩌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도 있었고 다시 한번 상승 기술 일단은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는데 일단은 11,00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11,000원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지금 테마성이 강한 이 전쟁에 관련된 이거 매크로적인 그 단어만 하더라도 연결성만 하더라도 그쪽에 다 포괄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기계, 비료, 사료, 수많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네. 수많은 것들을. 그래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순환매의 시장에 잘 대응하시면 이런 종목들도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1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러면 8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자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모처럼 진단키트 주들끼리 맞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대 시젠의 대결인데요. 원숭이 두 창도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주가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낫나요? 저는 시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젠. 네, 알겠습니다. 조인호 전문가께서는요? 회사의 규모나 예. 하는 원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더 나아요. 왜냐면 우리가 진단 키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뭐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모든 우리 말하는 키트 패드에는 제일 중요한 시즌이 제일 앞서요. 네. 근데 왜 제가 그런데? SD 바이오 센서를 했냐면 어허. 정부적인 기관적인 산업, 그러니까 예. 지금 경기도 수원시의 투자 협력인데 네. 이필지를 광교란 땅에다가 이필지면요 딱 정확하게 1,000평, 2,000평이에요. 예. 평당에 거의 한 2천만 원만 따지더라도 광교 땅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진단 시장으로 키트 안 봤을 하고? 때, 그러니까 왜냐면 그 회사의 사이즈에 왜냐면 왜 쌍용이 한참 우리 쌍용농장 인수할 때 그렇게 해서 그 땅 때문에요. 예. 땅이에요. 그 회사보다는 일단 콩고물이에요. 근데 지금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광교지구의 글로벌 R&D 사업을 일단은 시에서 일단은 아니, 건설을 지금 채팅창에도 앞산소름 프로고님께서 SD 보유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정말요? 이거 다들 공감하는군요. 제가 시킨 대로 제 따름이야. 돈방 싸게 해드니까요. 예.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시제는 원래 옛날부터 그냥 유명한 회사예요. 네. 원래 유명한 삼성전자 좋잖아요. 그럼요. 주가 오릅니까? 안 안 오르죠. 오르죠. 안 오르죠. 게다가 시즌은 코로나 슈퍼스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처음에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하방 아닙니까? 일단은. 예, 지금 추세는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아니라고 SD 바이오스에서는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많다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 종목 그냥 네. 그냥 끌고 가서 4강까지만 올리면 되는 4강까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인주는 아닙니다. 가진 게 많은 SD 바이오스에서. 예. 김영우 전문가님, 네. 시즌이 이거 어떻게 이겨요? 가진 게 금수저를 너무 이길 수 많은데요? 있나요? 일단은 몸집 차이가 좀 납니다. 네. SD 바이오센스는 4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고 시즌은 네.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네. 아무래도 몸집이 이미 SD 바이오센서의 그런 주가를 반영을 이미 했다고 저는 봅니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금 보유 비중만 거의 2.5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보유하고 네, 있네요. 그렇죠.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예.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돈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네, 코로나 시절 때 SD 바이오스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버스 이동하시는 거 보시면 SD 바이오스 아직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시면 키트는 SD 바이오 센서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아직도 여러 곳들을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데. 어디서 언제 듣기로는 회사도 되게 좋대요. 네, 그런가요? 회사도 멋지게 굉장히 만들었다고 좋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은 예. 종목이고, 지금 글로벌,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 그런 피어 그룹보다도 아무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릴레이팅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즌이 시즌을 근데 골라주세요?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 네. 탄력적으로 본다면 저는 시즌에 더 수급이 몰리지 네. 않을까. 애초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시즌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SD 바이오센스나 시젠이나 같은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종목들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제 두 번째 테마가 온 게 지금 원숭이 두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원숭이 두창 쪽으로 수급을 많이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니나 어찌됐든 지금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좀 대형 물량들이 주가를 올리기 쉬운 그런 구간들이 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시즌은 이제 기술력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분자 진단 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D 바이오 센서와 시즌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몸집 차이는 나지만 네. 그만큼 SD 바이오 센서는 그 몸집에 비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고 네. 저는 시즌이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여력이 저평가되었다 이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좀 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창에 누구는 시젠, 누구는 맞아요. SD 바이오 센서, 휴마시스를 골라주신 분도 계셨고요. 자,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은요. 역시 승부가 네.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지만 승자가 나왔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55% 득표를 하면서 바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역시나 이 자산을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즌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시청자분들이 버스 광고 많이 보셨나 봐요. 네, 그런가 그러셨나 봐요. 봐요. 인지도의 차이인가 봐요. 무섭습니다. 이게 광고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자, 어쨌든 시제는 저는 45,500원까지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시젠도 지금 아직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거래량도 지금 전의 거래량을 지금 뛰어넘으면서 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으나 네. 좋네요. 근데 차트를 줄여보시면 이전에 앞선에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네.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매물대를 또 소화하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시즌이 어떠한 재료들을 시장에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가격 전략 41,500원으로 짚어주셨네요. 그러면은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대결이죠. 반도체 장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바로 이 PSK 있죠. 그리고 기판업체입니다. 대덕전자가 맞붙는 대결입니다. 둘 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주가 많이 좀 내려왔는데 네. 과연 지금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덕전자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기판, 대덕전자. 대덕전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대덕전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딱 대덕전자로 모여 있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그러면 기판 업체에 비해서 장비주들 쪽에서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대덕전자. PSK 같은 경우는? PSK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이 업황이 올 하반기까지 좋지 않습니다. 네. 계속 안 좋아요. 그냥 근데 계속 오늘 우리가 오른 거는 그러면 약간 기술적인 반등인가요? 실적이죠, 실적. 아, 이제 실적 2분기 실적 때문인가요? 나오고 대충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좀 좋아지고 또 3분기도 계속 매출이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가이던스적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짝 정도? 반짝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조금 지금 시장에서 네. 논하기는 힘든 게 지금 여기 머리 위에 있는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하반기 네, 들어갈수록. 그럼요. 왜 그러냐면 지금 PC 램이라든지 뭐 핸드폰 메모리 램부터 시작해서 네, 서버 램 같은 D램도 경우에도 다 가격이, 서버 램 보통 네. 램은 3개 정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계속 원자재 값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5%에서 13%가 인하가 돼요. 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비싼 돈 주고 기판하고 다 사고 막 램 만들어 놨는데 그게 5%에서 13%를 인하해서 팔아야 될 상황인데 시장 안 좋아요. 예. 네. 당연히 근데 물량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거 모든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제대로 금을 많이 못 받는다는 점. 그래서 오늘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시장은 좀 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이쪽 관련돼서 예컨대 투자를 원한다면 네. 실적 시즌 때 반짝할 때 한 3, 4일 거래를 봐가지고 이렇게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네. 갑자기 수급이 몰릴 때 그때 그때 잠깐 2, 3%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거지 이거를 장기간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네.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반도체 쪽이라든지 D램 쪽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그 둘 중에서도 둘 다 조금 회의적이지만 그나마 대덕전자가 낳는 게 뭐냐면 지금 회사의 질 원래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네. 지금 FCPGA 회사로 전환한다고 5,400억을 이제 투자해서 이제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으로 한쪽 분위기로 나간다는 그 성향이 되게 일단은 제가 맞아떨어진다 생각해요. FCPGA 저희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 안 하고 이쪽만 관련해서만 계속 일단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 점을 보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PSK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유명한 또 장비업체로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원래 쪽이랑 이쪽은 거래한다고. 회사 판교인가 있을걸요. 네, 판교가 네. 이제 되게 아무튼 큰 회사고 아무튼
일단은 중견주로서는 상당히 자기 매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평택에 또 P3라든지 P4 이제 공장 다시 또 이제 좀 증설하고 하게 되면 예. 그게 관련주로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네, 장비도 아직 좀 많이 걸립니다. 시기상조군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지금 7, 8, 9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시장은 조금 작년보다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지금 보면은 PSK 경우에 오늘 뭐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많이 좀 오르고 있긴 하던데, 네네. 이거 길게 갈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물론 자사주 소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주주 가치 제고에 굉장히 그렇죠. 좋은 일이죠. 네.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했으면 소각을 해줘야 매입하고 소각까지 가야지. 네, 가야지 이제 남은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그런 주식 수를 주식들을 좀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주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것들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PSK 장비주들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 LG 에너솔루션은 다른 섹터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SK는 아무래도 공장 증설에 따른 그런 부담이 부분들이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반면에 종목의 의지와 다르게 환경이 못 받쳐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FC-BJ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C-BJ 기판으로 지금 매출을 돌려가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21년 같은 경우에 21년에 비해서 지금 2022년에 17% 정도 매출 비중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네, FC-BJ 기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4세대의 전장 부품에 전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같은 뭐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느낌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PC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애플과도 심지어 이제 M2 프로세서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반면에 대덕전자는 그 틈새 시장을 좀 노려서 네. 다른 PC 이외에 다른 전자 장비에 많이 이 기판을 납품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있을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사업들이 있어서 FC-BGA 기판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각화돼서 응용화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덕전자의 그 기판 사업들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받쳐주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 이 대덕전자의 주가는 한번 릴레이팅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일단 대덕전자가 더 나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자, 과연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보죠. 자,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역시 대덕전자로 가셨네요. 69% 득표하면서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PSK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PSK 오늘 뭐 한 3일 동안 계속 좀 흐름은 장에 일단은 시장의 수급 현황은 참 좋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4만 천 원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104억 규모 자사주 소각 일단은 결정에 좀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보면 한 3, 4일 동안 계속 빨간불 밑에 보면 거래량 표 보시다시피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미진하다는 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있는 시점에서 저렇게 한번 외인이나 기관들 큰 손들이 들어와서 한번 슈팅을 좀 쳐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네. 쪽은 아직까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조심 있게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 종목을 안 들어가도 다른 종목 들어갈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41,000원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4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아주 묵직한 종목들이 등장했군요. 반도체 투톱의 1위를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대표 주자 바로 네이버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아주 든든한 종목들인데 주가는 든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 예. 자,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근데 골라주실까요? 요즘에 계속 시장에 보면요, 뭐 자사주, 뭐 이렇게 처분, 유상증자, 옛날 같아서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인데 지금 시장이 안 맥혀요, 이게. 네. 그냥 또 쇼한다, 아니면 그냥 이제 주가 한번 끌어올리려고 이제 개미 또 잡냐, 그 뭐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요. 뭐 말- 지금까지 뭐 하기 좋은 많아요. 이야기 하나도 못 봤어요, 나 진짜. 맞아요. 그리고 진짜 괜히 했다가 욕먹는다 싶었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한 표를
경고를 주고 싶은 게 네. 사실 올 하반기 힘들어요.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죠. 진짜 힘들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고 네. 미국은 펠리스라는 설계만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우리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기반을 따지는 일단은 업종이고 네. 최고의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가야 될 종목이에요. 반도체 네.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건 가야 된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우리 기반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네. 가야 되면 든든하게 버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SK 네,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유로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네, 제가 네이버라는 기업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너무 좋지 못하죠. 아, 네, 오늘 반등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네, 나오고 그래도 있죠. 오늘 반등이 좋아하는 네. 대요라는 단서가 붙은 거 보니까 네, SK 네. 하이닉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반도체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네.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최윤호 전문가님께 다시 먼저 여쭤볼게요.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은 아주 많이 기다려야 되나 봐요. 저는 포털 서비스라는 그 예. 자체에 일단 하나의 그게 워낙 무궁무진한 광고부터 시작해 쇼핑부터 시작해 검색부터 시작해 모든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생활의 모든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바꾸셨네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몇백만짜리 핸드폰을 일단은 구매하면 네. 하는 게 대부분 검색이라든지 빠른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 필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루어진다는 건 통신이 더 빠른 초고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지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수익권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의 비전이라든지 그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상의 또 무한한 잠재력을 좀 발출하기는 해외 시장이에요. 네.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시장이라든지 싱가포르 시장인지 지금 계속 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악재 상황에서 오히려 보면 조금 약간 갇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이버라든지 이 카카오는 이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시작해 중동까지 영역이 사업이 되게 영역이 확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패션, 의류, 뭐 식음료 같은 것들도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로직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배송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네. 시장에서 이게 파급 효과는 저는 올 거라 보지만 그게 기다려야 이제 된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 아닌가요? 지금. 지금 많이 기다려야 돼요. 둘 다 지금 둘다 기다려야 돼요. 누가 많이 기다려요? 둘 다 지금 코로나를 이야기가 못해.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싸게 돈을 들여서 만든 제품이 네. 작년보다 3%, 13%까지 더 적게 쳐서 금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설계하는 펠리스 업체들은 어찌 보면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제조업체에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네. 아니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그 기득권의 존폐까지 열려 있는 부분인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잘 버텨 나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PC라든지 핸드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단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애플 같은 데서는 단합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그쪽에 있는 리스크는 조금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 종목은 좀 될 건데 예. PC라든지 서버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위험하다고 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다 지금 당장 타이밍은 아닌데 네.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김영우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전문가께서. 네. 저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커머스 사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커머스 사업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쿠팡이 있죠. 네. 근데 쿠팡이 네이버를 좀 넘어가는, 지금 거래액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원래 시장 1위 아니었나요? 네, 시장 1위였는데 쿠팡이 자리를 지금 내주었습니다. 네. 네, 내주면서 아무래도 커머스 사업이 지금 다시 신성장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네. 그런 의문점이 들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또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브랜드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기서 매출을 낼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가 800개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비례해서 아무래도 지금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아무래도 이거를 이끌 수 있는 거는 아마 광고 사업, 광고 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크림이라는 손잡회사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 손잡회사가 있는데 이 크림의 거래액들이 어마어마해요. 조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림이 아무래도 연결 실적 기준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건 좀 기다려야 되는 네, 거죠. 더 길게 본다면 네이버는 이제 결국에는 저는 제페트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네. 명확히 지금 당장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네,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매출이 안 잡힌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시 접속사에 대한 그런 트래픽, 그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세대적으로 아마 접근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시장 반등 나올 때부터 네. 잡아두시면 큰 포트에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거.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 네, 지금 네. SK 하이닉스를 잡아야 되고 많이 네. 급락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이만큼 급락이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네. 반대로 말하면 기회의 장이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 네.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두 분 다 골라주셨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67% 투표하면서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역시나 SK 하이닉스로 몰렸네요. 그러면은 네이버 관에서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께서 네. 가격 전략 짚어주실게요. 저는 이제 33만 원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네이버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조금 긴 호흡으로 봐라라고 하시면서 3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 네, 길어면 안 그러면은 되겠다고요? 4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4강의 1라운드 대결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ST바이오센서가 맞붙습니다. 상당히 좀 결이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저는 지금 바이오 시장이 네. 올 하반기에 한번 슈팅이 크긴 안 나지만도 좀 나을 거라 봐지거든요. 온다. 네. 근데 그게 시초가 또 제2의 코로나. 네. 지금 2만 명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제 겨울 되면 또 이제 여름에 저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또 계속 해외에 또 입국 가시는 사람들이 한 200명씩 매일 걸려 나오는 판이고 해서 네. 올해 좀 코로나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도창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키트인 SD 바이오센서가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ST바이오센서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도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ST바이오센서가 현대건설기계를 쭉 눌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요거는 타이밍상 딱 한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는 판단이실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이 윤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한 번이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을 시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저는 SD 바이오센서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T바이오센서를 골라주셨는데 네. 사실 너무 많이 갔다가 지금 죽어있는 쪽이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르는 게 이게 과연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반기가 지금 모든 종목들은 제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있는 게 네. 지금 이렇게 뭔가 물 들어왔다 싶으면 짧게 치고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지금 겁니다. 요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기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갔어요. 네. 그럼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 들어가면 그 지급 보증은 누가 써줄 건데 지급 보증 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누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누가 줄 겁니까? 앵커님이 써줄 거고 아무도 못 써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슈 중 희망만 있지 실제로 하게 되면 그는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다 해가지고 협의해서 또 국가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나라에 대해서 서로 가난한 나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복합적인 거 실제로 이 일이 딱 들어가게 되면 실제 주가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어요. 네. 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필이에요. 그냥 네. 좋아질 거다.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재건 관련 종목 딱 하면 웃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가요? 소리.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테마적인 성격이에요. 테마적 지금 네. 완전 오리지널 테마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패가 될 때도 엄청난 상승을 올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네. 누나 코인도 상패 될 때도 굉장히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장까지 예. 우려되는 종목들 상한가 무더기로 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또 따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그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 눈으로만 보지 절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아무튼 SD 바이오센서 같은 진단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괜찮았고, 그다음 지금 계속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진단키트 수출 중이에요. 또 지금. 네. 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종들이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네.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ST 바이오센서도 수출을 하고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가요? 계속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염려해 주시고 우리나라 일단 기자재,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의료 기자재 장비, 미용 이런 관련되는 거는 계속 꾸준히 일단 영업 이익 나온다는 점 꼭 아시면 약간 됩니다. 테마주의 성격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SD 바이오 센서를 잡아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주셨을까요? 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오늘 전문가분들과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현대건설기계 선전했지만 그래도 SD 바이오 센서가 52% 가져가면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ST 바이오센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현대건설기계관에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네. 가격 전략 짚어주실게요. 네, 제가 예전부터 현대건설기계 계속해서 밀고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세력 들어와서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기 한번 거래량 크게 터지고 나서 정확히 보시면 그 봉 안에서, 그러니까 즉 시가와 종가 안에서만 주가가 노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세력이 이탈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아래에서 잡았을 때 지금 이미 수익권에 들어섰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딱 그때만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목표가 짧게 5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목표가 짧게 5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럼 4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반도체로 함께 보이는데 이 사이즈 차이가 제법 좀 납니다. 자, 기판 대표업체인 대덕전자 대 SK 하이닉스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최일호 전문가님, 듬직한 SK 하이닉스와 함께 대덕전자가 맞붙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는 거 너무 차이가 아닌가요? 많이 예, 나죠. 승자 누굽니까? 그러게요. 지금 둘 다 사실은 어찌 보면 네. 시장에서 좋지는 둘 다 다 못한, 힘들어요. 네. 자, 우하방이고 이제 주가 흐름이 반도체 쪽이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원래 실적적으로 봤을 때 작지만 실적적으로 강한 대덕전자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대덕전자요. 오, 네. 의견이 다르군요, 의견이. 갈렸네요.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대덕전자의 좋은 점만 딱 언급해 주시고 갑자기 SK 하이닉스 골라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해집니다. 뭐가 더 나은 거죠? 안정성인가요? 아니죠.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단은 네. 제일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봐야 됩니다. 다들 네. 지금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저점 하는데 그 네. 저점이 어디가 저점인지 누구 하나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기가 외인이 잠시 들어왔다가 네. 지금 추세선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말들과 생각들이 스토리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시장에서는 냉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보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최고의 수출 효자 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지고 주가 하방이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원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이 환율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지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조금만 안정만 된다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든지 필두로 해서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르게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생각하셔야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8종목 봤을 때 네. 지금 그 하나 좋은 종목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빠질지 네.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는 대형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을 네. 위주로 해서 시장을 계속 봐야지 시장은 이해하기 되게 편해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 네. 가장 먼저 간다. 그럼요. 원래 큰 대기업 앞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 대기업 망할 수가 있지만 구멍가게는 망하지 않아요. 너무 적절한 지금 비유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년 전에는 어느 기업이든 납품받았고 네. 일단은 이 사업으로서는 기술력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몸집이 체격이 단단하게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있을 수 있어도 안정성적으로 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나 흐름이라든지 도약에 될 상황을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이 좀 무조건 더, 당연히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를 네. 가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아직까지도 매크로 환경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목을 해봤고 오히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FC BJ 기판이라는 꾸준히 필요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대덕전자가 이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기판적으로도 BGA 기판을 다루는 업체들을 봐야 된다. 그게 해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역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홀로 잘 갔던 기판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되는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대덕전자가 SK하이닉스 큰형님을 물리치고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54% 득표했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대덕전자고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제가 가격 전략을 보면 제 깜짝 놀란 게 10만 원을 안 넘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네. 안 좋다는 걸 좀 아시되고 네. 뭐 대덕전자, 심택이라든지 그냥 이게 지금 뭐 매출은 좋다고 말들 하지만 주가 차트를 보시면 답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이 제일 트렌드가 제일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렌드. 네. 얼마 봐야 될까요? 98,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98,000원. 네, SK하이닉스 9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진단키트 주인 SD바이오센서 대 반도체 기판업체죠. 대덕전자가 맞붙겠습니다. 자, 두 종목 반도체와 진단키트 이렇게 결승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일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SD바이오센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 SD바이오센서. 야, 이 종목 민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네. SD바이오센서 같은 게 하반기에 아마 진단키트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대시세를 이끌 수 있는 섹터인데 전 그래도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덕전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김영우 전문가님.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짧게 한번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최인호 전문가님. 전문가님. 네. 예, 일단 분자 진단이라든지 우리 면역력 진단 관련 종목들이 끊임없이 계속 대두되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는 이게 기술력을 갖춘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코로나 시장이 잠식이 되더라도 일단 우리 화장지처럼 네.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필수제처럼 계속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코로나 경기 방어주라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것만 한 개만 아시더라도 말 다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대덕전자 골라주셨는데요. 네네. 대덕전자 왜 골라주셨나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덕전자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좋아해서 골랐다기보다는 네, 그런 성장성, BGA 기판에 대한 성장성에 저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같이 보는 종목이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 네. 그 두 개 같이 묶어서 BGA에 대한 기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래 비전, FG BGA라는 성장성에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대덕전자, SD바이오센서 두 분의 의견이 결승전에서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우승 종목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선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야, 네. 상당히 아슬아슬한 승부가 났는데, 대덕전자를 시청자분들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장 우승 종목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장 미인주는 대덕전자가 됐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업체인 대덕전자가 오늘장 이사기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SD바이오센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저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한 6.2%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부른 트렌드적인 부분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고요. 저는 목표가는 47,000원, 1차적인 4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나 전자에 비해서도 차트 흐름 자체가 일단은 나오고 일단 거래량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저 매물대가 있는 저항이 있는 저쪽 구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성 내고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또 2차 또 목표가를 잡고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4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장 미인주에 대한 가격 전략과 분석 좀 들어볼게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일단 대덕전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한번 하단선에 지금 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 하단선 지금 하단 부분이 한 24,000원에서 25,000원 부근으로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매집을 하셔서 전 3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목표가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우승 종목은요, 바로 네. 대덕전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김효구 전문가님 공개 네.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그 부분 리뷰해드리면서 오늘 장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장 리뷰입니다. 오후 4시에 김효구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